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자치구 연길시 진달래 광장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연길시를 중심으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사실 많은 나라와 중국 내 곳곳을 다니면서도 뒤로 미루어 두었던 우리 동포들이 다수 모여 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찾아갑니다. 이곳을 처음 찾는 여행자들은 우선 백두산과 두만강 그리고 용정 등등을 찾아보고 연변주의 주도인 연길시를 둘러보는 듯 합니다. 오늘은 이미 말한 여러 지역은 영상으로 올렸기에 중국 속의 한국과 다름없는 연길시 거리를 천천히 산책하며 느낀 소회를 털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시내 거리로 나서 여기저기 살펴보며 느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도에서처럼 연길시는 백두산과 약 200km 그리고 두만강을 쉽게 볼 수 있는 도문시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인구 추이는 어느 국가나 지역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의 하나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공식 통계를 보면 총 인구 약 194만 명 중 조선족은 30.8%인 59만 7천 명이며 65.8%를 차지하는 중국 한족 약 128만 명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2010년보다 약 19% 정도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의 주요 원인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지역의 의도적인 이주 정책도 있었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라 한국 등으로의 이주와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등 이곳 조선족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 봅니다. 여기에 조선족의 출산율도 한국보다 낮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우리 동포 약 210만 명 가운데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조선족은 약 7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보다 많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조선족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소수민족 자치주 지위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들었지요.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출발했을 무렵에 조선족 비중이 70%였던 것이 현재 30.8%로 떨어져 그간 많은 변화가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연길시만 보면 인구는 약 40만 명에 대도시권을 포함하면 76만 명에 이르며 한편 연변주의 농촌 인구는 33%로 5% 내의 우리나라 농업 인구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며 중국 인구 약 14억 명 중 92%가 한족이며 연변주가 속한 길림성의 인구만 해도 2,400만 명인데 그중 조선족은 8.7%를 차지하여 소수민족임을 실감합니다. 이제부터 거리 구경을 하며 그간 궁금해하던 몇 가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연길시는 그 규모도 규모지만 강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에 곳곳의 매력적인 모습에 흥미를 끕니다.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연변주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연결시에 잘 정된 시내 거리와 고층 건물은 물론 도로변에 빽빽한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여 쓴 간판 등은 어서오세요 라고 손짓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결코 낯설지 않은 중국 속의 한국임을 느낍니다. 이는 연변 자치주가 출발할 때부터 소수민족의 풍습과 언어 문화 등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인정되면서 민족 고유의 전통을 유지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말은 못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어딜 가나 쉽게 거래하며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어 우선 정책으로 바뀌면서 신장 위구르, 티벳, 내몽골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 우선 정책으로 문자를 표기할 때 중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되 중국어를 앞에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작된 현판과 광고판 등은 모두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 고유의 언어로 해오던 수업도 중국 표준어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 등등입니다. 이는 뭐든지 중국화로 만들고 싶은 국가 통합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중론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더 가는 일은 중국 정부의 압박보다는 우리 동포의 이주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조선족 학교도 크게 줄어들어 민족 교육도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는 자치주로서의 위상도 크게 흔들려 자치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사실 연변자치주를 포함하여 동북 삼성인 윤영성, 길림성, 흥령강성 내 조선족 학교는 그간 우리말 수업을 해왔는데 중국어 수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보다 3년 앞선 1949년에 개교한 연변대학입니다. 이 대학에는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로 재직하는 제자나 지인들과 오가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연길시 번화가에 자리하며 시내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고풍스럽고 아카데믹한 분위기는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명 이상의 교직원과 26,000여 명이 넘는 학석,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하는 연변대학은 중국 정부가 21세기를 이끌 100대 대학의 하나로 선정되어 캠퍼스 곳곳이 활기로 넘칩니다. 이렇게 대학이 성장하기까지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국 지사들이 정착하면서 건립한 많은 초중등 학교가 소속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한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 각지에서 한인들이 유학을 옵니다만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 전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식인 말살책인 문화 대혁명으로 연변주의 대학들은 폐쇄되거나 전문학교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연변대학의 대다수 교수들은 농촌으로 쫓겨나 노동개조 등으로 희생 등 어두운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회복되어 대학의 중심에는 한인 활동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중국의 대도시나 한국 등으로 동포의 다수 이주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학 내 차지하는 한인 학생도 덩달아 줄어드는 대신 중국 한족 학생이 다수로 등장합니다. 이는 대학 건립 당시에 한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중국에 처음 세운 종합민족대학으로서의 깃발이 퇴색해가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정문에서 보는 길 건너의 고층 건물에 쏟아 부어놓은 듯한 형형색색의 한글과 한자가 어울린 간판 풍경에 여기가 중국 속의 한국임을 실감 또 실감하며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댑니다. 이러한 광경은 오래전 미국 뉴욕 튠주의 프로신가 마나탄의 코리아웨이를 찾았을 때 본 광경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도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통 도시 전체가 한인타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걸어도 보기 좋은 한글 간판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셋째로 생각나는 것은 탈북자와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조선족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탈북에 성공하여 서울에 온 많은 탈북민들은 조선족의 도움을 받아 고맙다는 증언을 합니다. 반면에 일부이긴 해도 조선족에게 이용당하여 죽을 고생을 했다는 등의
갈등 섞인 말도 듣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는 순간 이는 한두 세대 먼저 강을 건넌 사람과 지금 건너려는 세대 간의 애증으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이들 자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한의 폐쇄적이고 낙후된 정치 경제 체제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적인 압박이나 어려움으로 자신이 살던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미련 없이 떠나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가려고 길게 줄선 난민 신세를 선택한 사람들과 다름없음을 봅니다.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탈북민의 경우 조선족보다는 한국에 친인척이 없거나 적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외로움과 고립감에 실질적인 정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선족 지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선거철이 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는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지위가 필요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다지만 외국인 참정권이 내정 간섭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인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고 그 중에서 약 70% 정도가 조선족으로 나타나 더욱 그렇지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한 국가의 경우 기울어진 몰표로 인해 주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출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초대 주석 주덕회는 한반도는 조선인의 모국이지만 중국은 조선인의 조국이라 했습니다. 이는 조선족은 분명히 중국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족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이고 한국에서의 공식 용어는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짧은 시간에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중국 조선족이 한국을 찾은 주요 이유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 의료 혜택으로 삶의 질을 높여보고 싶다는 것이 지금 처한 단면적인 주변 상황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장시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생기는 가정 문제도 적지 않다고도 듣습니다.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사정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 나누어져 살지만 우리 민족의 역학관계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다한 생각을 끄집어내며 중국 속에 한국과 느낌이 다르지 않은 연길시 산책을 이어갑니다. 이곳에서 맛본 연변 전통냉면과 찹쌀 탕수육, 그리고 연변에서 온 사람들이 다수 생활하는 서울 대림동 시장의 연변 냉면집 냉면과 찹쌀 탕수육 맛이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지 한 사람이 만든 음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이는 슈퍼마켓이나 거리 노점상들이 파는 음식 재료 등은 우리와 너무나 같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연길의 밤거리 분위기도 맛보는 좋은 시간 되시길 빕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연변 자치주 연길시를 산책하면서 그간 지구상의 많은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만든 역사를 생각합니다. 동시에 과거 많은 우리 동포들이 두만강을 건너 이곳에 정착하면서 겪었을 역경, 고난, 애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우리 민족의 저력이 대단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